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부도가 현실이 됐던 외환 위기.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모두는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해야 했다. 그 뼈아픈 기억은 아직도 우리 뇌리에 자리 잡고 있다. IMF의 충격은 특정 세대에 미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한국의 내셔널리티, 한국 국민들의 어떤 국민성에 영향을 줬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도생의 그 규범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각자 도생의 규범이라는 건 사실은 경쟁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경쟁에 올라가는 사람도 지쳐서 떨어지고 밑에 경쟁에 떨어진 사람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냥 1등 외에는 다 사회가 피로해지고 지쳐 떨어지고, 그게 자살률이 높아지고 뭐 이제 이런 걸로 다 20, 30대 자살률이 IMF의 전 세계 이제 최고치를 거의 찍고, 노인 빈곤도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 세계 거의 최고치를, OECD 최고치를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거죠. (3년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남 씨.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이 넓은 공간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올해는 일단 외부 수업을 한 군데도 못했고요. 17개 학교 자체에서 계약을 다 했던 것들이 다 캔슬이 났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됩니다.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목재. 학교에서 주문을 받아 사들여 놓은 것들이다. 하지만 강의가 취소되면서 모두 김 씨의 빚이 됐다. 이거 비용은 다 지불하신 거죠? 저희가 사가지고 올 때는 다 비용을 100% 다 지불을 하고 가져오는 거죠. 근데 받지는 못하신 거죠, 지금 학교로부터는? 뭐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또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이 또 봐야 아는 것이고,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돈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학교에서 원하는 나무 수종이 다 달라서 또 다른 나무를 원할 때는 또 다른 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빚으로 사게 되는 거죠, 그냥. 공방을 유지하는 데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든다. 버는 건 없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나간다. 그렇다고 공방문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마이너스로 살고 있습니다. 월 100 안 돼요? 버시는 게? 코로나가 잠시 주춤했을 때, 풀렸을 때, 그때 잠깐 한 2, 300? 지금 올해 전체로 해도 한 500만 원 수입이 안 됐을 거예요. 착한 임대 상인 뭐 TV도 많이 봤지만 현실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방도 공방이지만 김 씨 마음이 무거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 때문이다. 막내 아드님이 그럼 취업을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본인이 취업 준비를 다 해도, 뭐 서류를 놓고 원서 놓고 해도 뽑아주는 것도 없고. 20대 청년 시절 IMF 체제를 겪어야 했던 김 씨. 무슨 조언지 아들에겐 코로나19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위기가 닥쳤다. 한국 전쟁 이후로 제일 힘든 거를 IMF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 생각했잖아요. 그때랑 비교하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둘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때에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지금이 더 힘드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그때는 그래도 뭐 괜찮았던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나 할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좀 괜찮겠다 싶은 사람 역시도 결국에 보면 다 빚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91학번) 성진경 씨 역시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문이 막혔다. 저는 98년 2월 달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97년 12월에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상반기에 뭐 취업된 친구들도 연기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취업문이 아예 이제 닫힌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도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한 3명 친구들 같이 모여서 학원을 하나 작은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보습 학원을.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성 씨는 청년 구직자 얘기를 들을 때마다 IMF 세대로 불렸던 자신을 떠올린다. 저희 그 세대 그때 저희 또래들은 그런 게 좀 있죠.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극복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기간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남짓 지나면서 실제로 이제 또 좋아졌고. 근데 지금은 되게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 같이 맞물려 있어서 코로나가 뭐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해도 급격히 경기가 좋아지거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IMF 외환 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중 무엇이 더 어렵다고 느낄까? 61%가 넘는 사람이 지금이라고 답했다. 외환 위기를 직접 겪었던 세대일수록 코로나19 위기를 더 버겁다고 느꼈다. 사실 불평등은 IMF 때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번 위기가 IMF를 계기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구조 위에서 이번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IMF 이후거든요. 네네. 그때 이후 20년 동안 만들어져 왔던 어떤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낙오되면 되돌리기 힘든 삶.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회. IMF 외환 위기는 한국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이번엔 바이러스 위기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똑같이 그 IMF 세대의 그거를 같이 가지 않으려면 저는 이제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그 예산도 이제 거기에 필요하다면 돈도 더 넣어야 되는 거고 사회 전체로 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IMF 이후에 겪었던 20몇 년간 겪었던 사회의 큰 상처가 다시 또 큰 흉터로 코로나라는 흉터로 남을 거고 그거는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어떤 뭐랄까요 생명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겠죠.